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임신성 고혈압 진단받으셔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하게 된 간호사 김희재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의사 선생님께 이미 들으셨지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임신성 고혈압은 이전에 정상 혈압이었던 여성이 임신 20주 이후에 수축기 혈압 140, 이완기 혈압 90mm Hg 이상이 되었을 경우를 말하며 단백뇨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임신성 고혈압은 명확하게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첫 임신, 35세 이상, 사상 과거력, 만성 신질환, BMI 30 이상 비만, 다태 임신, 임신성 당뇨, 전자간증 과거력 등에 따라 발생 빈도가 높습니다. 네, 제가 첫 임신이라 그런 것 같아요. 고혈압이면 혈관 상태가 안 좋은 건데 혹시 임신성 고혈압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임신성 고혈압에서는 세동맥 혈관 수축, 혈관 경련, 혈관 손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동맥순환은 임신으로 인해 변화된 혈관의 수축과 이완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요. 혈관 경련은 혈액 공급을 감소시켜 혈관의 손상을 가져오고 따라서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어 혈소판, 섬유소 등과 다른 혈액 성분들이 내피세포 사이로 유출되게 됩니다. 또한 혈관 손상은 단백질 투과력을 증가시키고 혈관 내에서 혈관 외로 수분의 이동을 초래해 임상적으로 부종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저 붓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기도 걱정되고 혹시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네, 증상은 크게 전자간증, 자간증, 셀프 증후군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전자간증은 임신 20주 이후에 혈압 상승과 단백뇨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전자간증은 모든 기관 체계에 실제 영향을 주는 임신 특이성 증후군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간증은 전자간증의 좀 더 심각한 형태로 발작과 경련을 동반합니다. 다발성 기능장애가 동반되며 태아와 임산부가 상당히 위험해지고, 자간증은 항상 두통이 선행되며 흥분이나 과민 반응, 시야의 흐려짐이나 일시적인 실명과 같은 시각장애, 심화부 통증, 혈액 농축 등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최근엔 규칙적인 산전 관리로 예방할 수 있게 되어 점차 감소하는 추세고요. 헬프 증후군은 일반적으로 임신 36주 이전에 증상이 나타나며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비슷한 오심과 구토, 권태감을 호소하며 흉통이나 우측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주상기 사망률이나 이환율을 매우 높일 수 있어서 조기 발견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네, 태아가 숨쉬기 편하게 잠깐 이쪽으로 좀 목을 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약물 설명을 드릴 건데, 네. 경련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약물인 황산 마그네슘을 투여할 거예요. 이 약물 투여는 황산 마그네슘의 통증 감소를 위해서 프로파인을 섞어서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는 엉덩이 근육 주사로 한쪽당 5g씩 총 10g을 투여하고 중증약이라서 천천히 들어가야 돼서 15분에 걸쳐서 주입을 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투여 시 20분 뒤에도 경련이 지속되면 정맥 주사로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주의사항을 설명할 건데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너무 많이 투여할 경우에는 독성 증상이 나타납니다. 호흡수가 분당 12회 이하로 떨어지거나 침부건 반사가 소실되거나 시간당 소변량이 30ml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황산 마그네슘 투여를 중지해야 돼요.副작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무서워요. 근데 아까 설명해주신 독성 증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독성 증상은 초기 증상, 후기 증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초기에는 열감, 갈증, 발한, 반사 감소, 저혈압, 무기력이 나타나고, 후기 증상으로는 중枢신경계 기능 억제, 호흡 부전, 저칼슘 혈증, 부정맥, 순환 정맥, 태아 소맥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증상들 중에 하나라도 나타나면 바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호흡이 12회 이하로 떨어지게 될 시에는 황산 마그네슘 해독제인 칼슘 글루코네이트를 정맥으로 투여를 해드릴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햄버거를 먹었는데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식이요법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환자분 현재 임신성 고혈압으로 고단백 저염식이를 하셔야 되는데 식사를 거르지 마시고 규칙적인 새끼 그리고 적절한 간식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고단백질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단백질이 풍부한 살코기, 생선, 멸치, 갑각류 등을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칼슘 섭취를 위해 우유를 하루에 2컵 이상 마시는 게 좋고, 비타민C가 많은 채소, 과일을 드시면 철분의 흡수율까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반찬은 어떤 식으로 먹어야 돼요? 네, 반찬은 소금 사용보다는 좀 허용된 양념, 후춧가루, 마늘 이런 건강한 그런 재료들로 싱거운 맛의 변화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댁으로 돌아가신 후에 알아두셔야 할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퇴원 후 댁에 들어가신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변량이 증가할 거예요. 근데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는 호전되는 초기 징후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분만 후 고혈압 증세가 있더라도 댁에 호전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은 특별히 기억하시고 이런 증상일 경우에는 꼭 찾아오셔야 됩니다. 악취가 나는 질 분비물, 1시간에 한 장 이상의 패드를 젖을 만큼의 출혈이 있을 경우, 38도 이상의 열이 지속되는 경우, 붓기가 심하고 혈압이 오르는 경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찬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허벅지, 종아리가 심하게 아프고 열이 나는 경우, 유방 동통이 심해지거나 딱딱해지거나 열이 나는 경우에는 응급상황일 수 있으니 꼭 여기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제 퇴원할 준비가 전부 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